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익성 악화로 폐업하는 대부업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신용자들이 돈을 빌릴 곳이 줄어들며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상한가 랠리를 이어가던 초전도체 테마주의 주가가 하루 만에 폭락하며 개인 투자자들의 초단기 외상 미수금이 급증했습니다. 증권가에선 묻지마식 투자 방식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가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의 해외 진출부터 오픈페이, 애플페이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이슈플러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편의점 업계의 커피 PB 상품 매출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품질은 개선되고 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들은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대부업체들이 최근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고 있는데 그 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대부업체는 저신용자나 서민들이 소액대출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 자칫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지 않을지 우려스럽습니다. 민세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부업체들이 최근 줄줄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대부금융협회 등은 지난해 손해보상 보증금을 반환받은 대부업체가 전년 대비 19곳 증가한 41곳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업체들은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보증금 반환은 주로 폐업 시 이뤄집니다. 실제로 지난해 41곳 중 29곳이 폐업 사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같은 폐업에 따른 보증금 반환 건수는 2년 전과 비교하면 81% 급증했습니다. 대부업체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는 건 영업 수지 타산이 안 맞기 때문.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폐업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조달금리도 올라간 상황이고 대손비용이 대략 한 10%가 넘어요. 그렇다고 뭐 지금 이제 경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금리가 낮아질 기미는 안 보이고. 법정 최고 대출 금리는 20%로 묶여 있는데 조달 비용은 계속 올라가니 영업을 할수록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경우 소액 대출 주고객층인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없어진다는 점입니다. 최근 최대 5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서민금융진흥원 정책금융 상품이 지난 1일 하루 만에 한 달분이 소진된 현상은 급박한 대출 수요를 반증해줍니다. 전문가들도 시장 구조상 저신용자들이 갈 곳이 점점 없어지는 현 상황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어떤 시장을 통해서 대출 수요자들이 자금을 빌릴 수 있는 이 시장인데 이 시장이 상당히 제 시장 기능을 못 하잖아요. 제도권의 가장 그 경계에 있는 시장이거든요.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서 뭔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에서 밀려나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법정 최고금리를 유연하게 조정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민세원입니다. 연일 상한가 랠리를 펼친 초전도체 테마주가 하루 새 고꾸라졌습니다. 주식시장이 마치 도박판 같은 장세를 연출하고 있다는 지적소, 개인 투자자들의 초단기 외상 미수금이 불어나고 있는데요. 테마주 광풍으로 변동성이 커지는 사이 증권가는 반대 매매 경고음을 울리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오늘장 초전도체 테마주가 동반 급락했습니다. 모비스는 마이너스 28%, 신성 델타테크는 마이너스 24% 등 고꾸라졌습니다. 3일 사이 2배가 넘게 폭등한 주가가 하루 사이 곤두박질 친 겁니다. 국내 초전도 저온학회가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와 영상만으로는 LK99를 초전도체로 보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내놓은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진실 공방이 이어지는 사이 기대감이 한순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며 초전도체주 테마주는 개장과 동시에 패닉셀 양상을 나타내며 변동성을 키웠습니다. 이 같은 테마주 쏠림 현상은 나만 소외된다는 이른바 포모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2차 전지에 쏠렸던 수급이 초전도체 테마주로 몰린 겁니다. 문제는 실적이나 명확한 호재가 아닌 묻지마식 투자가 번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증권사의 돈을 빌려 테마주 상승에 올라타려는 초단타 매매 투자자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기준 외상으로 주식을 샀다가 돈을 갚지 못한 위탁 매매 미수금은 7,773억 원. 반년 만에 4배가 넘게 불어나며 16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반대 매매로 이어질 수 있어 증시 낙폭을 키우는 뇌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적을 기반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피해가 결국에는 되게 커질 수가 있죠. 또 개인 투자자들은 비투를 했기 때문에 과도하게 물량이 또 쏟아지면은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는 다시 또 주가 하락을 이렇게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거래소도 연일 시장 경보를 울리고 있습니다. 서남은 오늘 하루 매매 거래가 정지됐고 덕성과 모비스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스피가 장중 2,600선 등락을 거듭하다 결국 2,60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 간밤 미국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확도된 건데요. 증권가에선 당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 전망합니다. 한 주간의 증시 흐름 최민정 기자입니다. 장중 2,600선이 깨졌던 코스피가 낙폭을 줄이며 2,60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간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4.199%를 기록하는 등 장기 국채금리가 올라가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국채금리 급등 배경으로는 신용등급 강등과 장기 국채 발행이 꼽힙니다. 특히 이번 신용등급 강등 조치로 미국 정부는 향후 이자 부담이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현지 시간 1일 피치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데 이어 미 재무부가 3분기 장기 국채 발행 규모를 늘린다는 소식도 시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미 재무부는 오는 15일 장기 국채 차환을 위한 입찰에서 당초 계획보다 많은 1,030억 달러 규모의 장기 채권을 내놓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는 한 주간 0.21% 내린 2,602.80포인트에 코스닥은 0.51% 상승한 918.43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과 외국인이 매도한 가운데 개인만이 매수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급등세를 이어갔던 초전도체주는 오늘 일제히 급락 마감했습니다. 전날 한국초전도저온학회가 국내 한 연구소에서 개발한 LK99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증권가에선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등 금리 상승 요인들이 부각됨에 따라 당분간 국내 증시는 박스권 장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여전히 상당히 조금 제한이 될 것 같고 추세적으로 지금 약세 전환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안전자산 선호 현상도 부각이 되면서 외국인도 사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매도 우위를 보여주는 것 같고요.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 간편 결제, 일상에 빠질 수 없는 편리한 결제 서비스로 자리를 잡았죠. 이제는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서도 이용자 확보 경쟁에 나섰는데요. 관련 업계 이야기 금융부 김수빈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페이 그리고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지배력이 상당한 분위기인데요. 이 내수 시장을 넘어 이제 글로벌 무대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고요? 네, 우리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에만 머물지 않고 해외 시장 진출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카카오페이가 2019년 7월 일본을 시작으로 해외 결제 시장에 본격 진출을 했습니다. 또 같은 해 10월 마카오,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1월은 중국 등 아시아를 중점적으로 결제처를 확대해 왔는데요. 유럽 등에서 시행되는 시범 서비스를 포함하면 현재
현재 약 20개국에서 해외 결제 서비스가 가능한 셈입니다. 해외 시장을 집중 공략하는 이유는 매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올 2분기 카카오페이의 해외 결제 매출은 1년 전보다 90% 이상 증가했고 결제 서비스 내 비중이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차지했습니다. 네이버페이도 해외 결제 서비스 강화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최근 알리페이 플러스 유니온페이와 각각 제휴를 맺었고 이르면 9월 늦어도 연내에 중국과 일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제휴 사례 동남아까지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사실 이 간편 결제 시초가 금융사들이 모바일 앱 카드를 이제 서비스로 제공했던 건데 현재 페이 시장에서 입지가 많이 좁아진 모습인가 봅니다. 네, 안 그래도 간편결제 시장은 이미 빅테크에 완전하게 패권이 넘어갔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지난해 간편결제 시장을 보면 핀테크 기업의 비중은 66.6%로 2019년보다 10.4%포인트 늘었습니다. 반면 카드사는 43.8%에서 33.4%까지 낮아진 상태입니다. 현재 점유율은 카카오페이가 42.4%, 네이버페이가 24%입니다. 오프라인 강자인 삼성페이까지 합산하면 점유율이 총 90%가 넘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건 금융사 플랫폼에서도 월간 사용자 수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 6월 말 기준 KB페이는 366만 명에서 699만 명, 같은 기간 하나카드의 원큐페이는 157만 명이 늘어난 676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간편 결제 시장을 잡기 위해서 카드사들도 대항마로 오픈페이를 출시를 했는데 좀 야심차게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시장 반응은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출시가 7개월이 넘은 시점인데요. 네. 아직까지도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입니다. 네. 오픈페이는 고객이 한 카드사 어플로 타사 카드까지 등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하지만 많은 소비자들이 이런 서비스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픈페이에는 현재 국내 카드사 9곳 중 신한국민, 롯데, 하나 등 4개 카드사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BC카드가 8월 말까지 참여할 계획이고 농협카드는 하반기 내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각 사별로 플랫폼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소비자들은 사용하기 편한 앱을 골라서 카드를 등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카드사들도 자체 플랫폼 강화에 몰두하면서 주요 카드사들의 앱 MAU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참여사가 더 늘어나면 지금보다 서비스나 사용처가 더 확대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간편 결제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애플페이인데 일부 카드사들이 도입한다는 소식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데 도대체 언제쯤 이게 이루어질까요? 네, 업계에 따르면 신한국민, 우리카드 등이 최근 애플페이 사업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9에서 10월쯤이면 사용할 수 있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물리적인 시간을 고려한다면 올 연말에 서비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이 애플페이 도입에 속도를 올리는 건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선점 효과를 톡톡히 누린 영향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여신금융협회 집계를 보면 현대카드의 전체 회원 수는 6월 말 기준 1,179만 명입니다. 신한카드와 삼성카드에 이은 3위 자리인데 2위인 삼성카드와 격차가 100만 명 안팎으로 좁혀졌습니다. 또 상반기 누계 현대카드의 국내 이용 금액은 전년보다 18%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애플페이는 하반기 내로 교통카드 기능을 탑재할 것으로 점쳐지는데요. 카드사들도 추가로 도입을 하고 또 이런 기능들이 더해진다면 국내에서 굳건한 이 3강 체제에도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김수빈 기자와 간편 결제 시장의 대회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험의 역할이 사후 보상을 넘어 사전 건강관리를 통해 질병을 막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보험사들도 건강관리 사업에 분주한데요. 특히 스포츠를 통해 고객을 관리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미연 기자입니다. 대학생들이 땀을 흘리며 그동안 갈고 닦은 테니스 실력을 뽐냅니다. 동양생명이 후원하는 대학생 테니스 대회 현장입니다. 무더위에 힘이 들 법도 한데 또래들과 함께 운동하니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굉장히 무더워가지고 굉장히 힘들 거라 생각했는데 또래 친구들과 같이 테니스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되게 행복합니다. 지난 3월 60세 이상 시니어 테니스 대회를 열었던 동양생명은 앞으로 주니어로도 범위를 넓힐 예정입니다. 테니스라는 매개를 통해 잠재 고객과의 접점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고객이 직접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헬스케어 서비스와도 연계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tennis is more like a social welfare. We are going to support to make the people more healthier. 생활 스포츠 활성화에 힘쏟는 보험사. 동양생명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삼성화재는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는 챌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삼성생명은 오는 9월 3,000명 규모의 배드민턴 동호인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보험사들이 스포츠 활성화에 공들이는 건 스포츠를 통해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넓게 전파할 수 있는 데다 미래 사업으로 점찍은 헬스케어와도 시너지가 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건강관리 트렌드가 사전 예방으로 더욱 빠르게 바뀌고 있는 만큼 이러한 보험사들의 움직임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연입니다. 고물가 장기화의 가성비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편의점 커피가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 시장의 터줏대감인 저가 커피 브랜드들은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품질 격차는 사라지고 있는 반면 편의점의 가격 경쟁력 우위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편의점 업계가 커피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커피 경쟁은 2015년부터 세븐일레븐과 GS25 등 편의점 업계에서 본격적으로 커피 자체 브랜드 상품을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초기에는 전문 커피숍에 비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인식 탓에 큰 영향력이 없었지만 커피 기계와 원두를 교체하는 등 편의점 업계의 노력으로 상황은 급 반전됐습니다. 세븐일레븐은 PB 상품 출시 초반인 2016년 4,500만 잔 판매량에서 지난해 1억 500만 잔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GS25의 경우 PB 상품인 카페25의 매출이 매년 평균 26% 성장했습니다. 커피라는 것 자체가 식사하면은 바로 먹는 이제 음료가 돼버렸잖아요. 그거를 이제 가까운 편의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고객분들을 편의점으로 좀 더 유입시킬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아이템인 거죠. 편의점 업계는 늘어나는 커피 소비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경쟁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CU는 다음 달부터 자사 브랜드의 아이스 아메리카노 엑스라지 가격을 2,000원에서 1,800원으로 200원 인하합니다. GS25는 자체 커피 브랜드 카페25에 특 대형 커피를 선보이면서 용량당 가격을 낮췄습니다. 가격은 2,400원으로 기존 제품과 비교해 100ml당 가격이 약 30% 저렴합니다. 세븐일레븐은 친환경 커피 구독 서비스 그린 아메리카노를 론칭했습니다.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아메리카노를 50% 할인해주는 구독 서비스로 월 총 60회에 걸쳐 아메리카노를 600원에 마실 수 있습니다. 한편 1,000원 아메리카노로 유명했던 저가 커피 메머드 익스프레스는 지난 2월 아메리카노를 포함한 일부 음료 가격을 200원에서 300원 인상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지은입니다. 한국GM, KG모빌리티, 르노코리아 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중견 3사가 지난 7월에 판매 실적을 공개했죠. 각 사는 대표 인기 모델을 앞세워 글로벌 완성차 시장을 더욱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목표인데요. 성나균 기자입니다. K완성차 중견 3사가 효자를 필두로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GM 한국 사업장은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를 내세워 글로벌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지난 7월 해외 판매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했을 때 66.6% 증가한 36,562대를 기록했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와 트레일블레이저는 앞선 6월 해외 시장에서 각각 2만 대 이상 팔리며 국내 승용차 수출 시장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GM 한국 사업장은 쉐보레 라인업을 강화해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KG모빌리티는 토레스가 2달 연속 10,000대 넘게 팔리며 수출 물량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토레스는 지난달 유럽 시장 론칭 행사와 아프리카, 중동, CIS 지역 시승 행사를 개최하는 등 수출 시장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엔 곽재선 회장 또한 직접 방문해 토레스 열풍에 힘을 실었습니다. 르노코리아 자동차의 수출 주력 모델은 XM3입니다. 지난 7월 2,880대가 팔려 누적 수출 2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XM3 수출형 신규 모델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국내 중견 3사는 최근에 코로나19 반도체 공급의 정상화에 따라서 수출 시장을 중심으로 다시 도약하려는 그러한 새로운 전략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K완성차 중견 3사는 인기 모델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성나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글로벌 워치입니다. 휴가지에서 멋진 인증샷을 남기려다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탈리아를 찾은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다 150년 된 조각상을 박살내고 말았습니다. 분수대 중앙에서 사람들이 석상을 끌어안고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석상이 무너져 내리는데요. 석상에 매달린 사람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난 겁니다. 해당 조각상은 150여 년 전 만들어진 작품으로 가치가 20만 유로, 우리 돈 약 2억 8천만 원에 달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1870년대 지어진 이탈리아 북부의 고급 저택으로 현재는 부티크 호텔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저택 소유주는 해당 관광객을 상대로 조각상 복구 비용과 피해 보상금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유명 팝 가수 리조가 소속 댄서들로부터 성희롱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리조 팀에 속했던 댄서 3명은 소장에서 리조가 원치 않는 성적인 쇼에 참석할 것을 강요하고 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동을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댄서들에게 늘어난 몸무게를 지적하며 흑인 댄서들은 게으르고 프로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조는 평소 빅사이즈 모델로도 활동하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리조는 해당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성희롱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람처럼 보이는 곰 때문에 각국 동물원의 해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곰이 늘씬한 다리로 서 있는 모습, 이 어느 곰과는 많이 다른 낯선 모습이죠. 중국 항저우 동물원에서 촬영된 이 영상을 두고 한때 인터넷에서는 곰의 탈을 쓴 동물원 직원이 아니냐는 루머가 퍼졌습니다. 급기야 해당 동물원 측은 곰과 동물 중 체구가 가장 작은 말레이 곰이라고 해명에 나섰는데요. 또 이에 영국의 다른 동물원에서도 또 다른 말레이 곰의 모습을 공개하며 해명에 힘을 보탰습니다. 이 뒷발로 서 있는 모습이 정말 자연스럽죠? 실제로 말레이 곰의 모습이 화제를 모으면서 지난 며칠 동안 항저우 동물원의 방문객은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이탈리아 베네치아 광장이 또 침수됐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수상도시 베네치아, 이 타임랩스로 촬영한 물이 찬 광장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관광객들도 한여름밤 물을 첨벙이면서 이색 경험을 즐기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자주 침수를 겪게 되는 겁니다. 유네스코 전문가는 이대로 두면 베네치아는 사라질 것이라며 베네치아를 위험에 처한 세계유산에 등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상 글로벌 워치였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오늘 서울 서대문 경찰청을 찾아 철근 누락이 발생한 15개 공공아파트 단지 관련 74개의 설계, 시공, 감리 업체를 수사 의뢰했습니다. 묻지마 흉기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호신용 3단봉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호신용품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호주산 보리에 부과하던 보복성 고율 관세를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무역 합의 진전에 따른 조치로 해당 관세 철회는 3년 만입니다. KT 차기 대표 최종 후보로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이 선정됐습니다. KT는 이달 내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주말에도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토요일인 내일 서울이 35도, 일요일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전국 하늘 구름만 지나겠고요. 일요일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해 밤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더위뿐만 아니라 한낮에는 강한 볕에 자외선 지수도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으니까요. 모자나 양산으로 볕을 잘 가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7도로 시작하겠고 한낮에는 서울 35도, 대전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와 강릉의 아침 기온은 26도, 한낮 기온은 35도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전주와 대구 26도로 시작하면서 낮 기온은 전주 36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서해와 남해상에서 물결이 최고 4에서 5m로 거세게 일겠고요. 당분간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 전라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 강원 영동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주 중반의 기온은 조금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